자율주행 트랙터가 논을 갈고 로봇이 과일을 따고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시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올해 정부가 스마트 농업에 쏟아붓는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정말 농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농민 없는 농업을 만드는 건지 한번 짚어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피지컬 AI라 불리는 농업 자동화 기술이 농촌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농민이라는 존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AI가 뭔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AI는 챗봇이나 번역기처럼 화면 속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피지컬 AI는 그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인 기계에 들어가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GPS와 센서를 보면서 스스로 밭을 갈고 로봇 팔이 토마토 색깔을 보고 익은 것만 골라서 따고 드론이 병충해가 생긴 구역만 정확하게 찾아서 약을 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농기계에 두뇌를 달아준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농업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가 2025년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인데요. 2029년이면 234억 달러, 약 31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4년 만에 시장이 1.5배로 뛰는 거예요. 국내 시장도 같은 기간 2배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들이 돈 벌려고 키우는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숫자로 보면 꽤 놀랍습니다. 2024년 스마트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팜을 도입한 지 1년 된 농가 기준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22% 늘었고 고품질 생산량은 24% 늘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더 많이, 더 좋은 걸 생산하게 된 거죠. 노동시간은 아직 3% 정도 줄어든 수준이지만 이건 도입 초기라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동화가 적용된 분야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율주행벼 2안개를 쓰면 투입 노동력이 50% 줄고 드론 방제는 무려 87%가 줄어듭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드론 한 대가 1명하고 하는 거예요. AI가 작물 생육을 예측하고 물 주는 걸 자동으로 조절하면 생산성이 10에서 25% 올라가고 딥러닝으로 작물 질병을 예측하는 정확도는 99.5%에 달합니다. 전남 지역 토마토 농가에서 생산성이 거의 14%, 딸기 농가는 30%까지 올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숫자들만 보면 스마트 농업이 만능인 것 같지만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혹시 자율주행 트랙터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5억 원입니다. 5억이면 웬만한 농가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돈이에요.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건 대형 농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소득이 평균 20% 올랐다고 하는데 대형 농가는 30% 올라갈 때 소형 농가는 10%에 그칩니다. 같은 기술인데 규모에 따라 효과가 3배 차이 나는 거죠. 이게 결국 농촌 안에서도 격차를 만듭니다. 기술을 가진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 사이의 소득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농업인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체감으로는 더하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농사의 주력인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 일손이 없고 일손이 없으니 농사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불안정해지면서 기계로 대체하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촌진흥청 예산 중 AI 기반 스마트 농업에 1조 1,3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5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스마트 농업 예산이 500억 원이 안 됐거든요. 5년 만에 20배 넘게 뛴 겁니다. 작물 모니터링에 78억 원, 노지 스마트 농업에 50억 원, 지능형 농업 로봇에 30억 원, 위성 영상 기술에 18억 원, 반농업 기계 고도화에 124억 원.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정부가 농업의 미래를 자동화에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가 농사를 짓게 되면 농민은 뭘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 농촌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농민이라 하면 땀 흘려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고 직접 씨 뿌리고 직접 거두는 사람. 그런데 트랙터가 알아서 밭을 갈고 드론이 약을 치면 농민은 뭘 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농민의 역할이 노동자에서 관리자, 설계자, 생태 관리인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구역에 물을 더 줄지, 어떤 작물로 바꿀지,
로봇의 작업 경로를 어떻게 짤지,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65세 넘은 어르신들한테 데이터 보고 판단하라는 게 현실적인가요? 스마트폰 쓰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AI가 분석한 토양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라는 건 좀 먼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무인 농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6년 기준 로봇 연구 개발에 1조엔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무인 농장 보급률이 30%에 달합니다. 다만 일본은 경지 면적이 450만 헥타로 우리의 약 3배인데 기계화율이 70%입니다. 우리는 전체 경지 면적 약 150만 헥타 중 반면적이 74만 4천 헥타 거의 절반인데 반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50% 수준이에요. 미국은 더 대담합니다. 자율주행 4단계 트랙터를 이미 실용화하고 있고 농업 AI에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27배입니다. 다만 미국은 농업인 평균 연령이 50세 정도라 기술 수용이 빠른 편이고 농장 규모도 비교가 안 되게 크니까 자동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좀 다른 접근인데요. 그린딜이라는 큰 틀 아래 탄소 저감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놓고 수소로 가는 농기계나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화율이 80%에 달하지만 시설 농업 비중이 40%라 우리처럼 노지 위주인 나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비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요. 한국은 중소농 중심이고 노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전체 경지의 거의 96%가 노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기술 대부분은 시설 원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안에서 효과가 큰 기술이에요. 노지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돌리려면 필지가 넓어야 하고 GPS 인프라가 깔려야 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감당 가능해야 합니다. 경북이나 충남 같은 반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를 선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경북 영천시에서 자율 트랙터 실증 사업을 하면서 노동이 50% 줄었다는 성과가 있고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클러스터에서 생산량이 2% 올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지 개별 농가가 자비로 하기엔 아직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기술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줄잖아요. 공장에서도 그랬고 사무실에서도 그랬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방제가 노동력을 87% 줄인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 일을 하던 사람 10명 중 9명은 할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농촌에서 품삯 받고 일하던 분들, 계절 노동자로 오가던 분들, 이분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농촌 마을이라는 게 그냥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모내기 때 서로 품앗이하고 수확 때 같이 일하면서 마을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그 노동을 대체하면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이미 인구가 줄어서 힘든 농촌에서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더 줄이면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피지컬 AI 이야기에서 잘 안 다뤄지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토마토나 딸기 같은 품목은 생산성이 14에서 30% 올라가면서 가격이 10에서 15%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토마토가 킬로그램당 3,000원 하던 게 2,700원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분석도 있고요. 쌀 같은 주식 품목도 드론 방제 비용 절감으로 5% 정도 생산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비용이 3에서 87% 줄면서 생산 비용이 15에서 20%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절감이 농민 소득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다 빠지느냐가 또 다른 문제죠. 스마트 공급망으로 유통 마진이 10%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농민 수치 가격과 소비자 가격 사이의 간극은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이겁니다. 농업이라는 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비해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준비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 정부는 기술에 1조 원을 투자하면서 그 기술 때문에 달라질 농민의 삶과 농촌의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율주행 트랙터를 보급하는 것만큼 그 트랙터를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기술에서 소외되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농민의 경험과 판단력을 제도 안에서 인정하는 것, 이런 게 함께 가야 합니다. 일본이 무인 농장을 30%까지 보급하면서도 농민을 관리자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고 있고 EU가 기계화율 80%를 달성하면서도 로봇과 사람의 협업 모델을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술만으로는 농촌이 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피지컬 AI는 농민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농민이 뭔지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트랙터를 모는 사람이 농민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을 키울지 결정하는 사람이 농민인가? 직접 땀 흘리는 것만이 농사인가 아니면 생태계를 관리하고 먹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농사인가?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이 농촌을 살릴 수도 있고 농촌을 텅 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논에 물 대고 밭에 씨 뿌리며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어야지 기술에 밀려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를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